안녕하세요. 스토리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준비하는데 힘을 얻는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준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얘기 나오면요. 저는 아직도 그날 거실 공기부터 떠올라요. 전 원래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웬만하면 참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쪽이에요. 남편이랑도 결혼 7년 동안 크게 싸운 적 별로 없었고요. 저는 출판사 편집팀에서 일해요. 퇴근하고 오면 아이 챙기고 원고 보다가 자고 주말엔 장 보고 밀린 집안일 하고 그냥 남들처럼 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명절만 가까워지면 우리 집은 늘 돈 얘기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번 설에는 미리 정리해두자.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김치통 정리하다가 돌아봤죠. 뭘? 용돈이랑 선물. 그 말 듣는 순간 속으로 바로 생각했어요. 아, 또 시작이네. 저희 집 상황이 좀 그래요.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남동생 네 애가 둘 있어요. 올해는 큰애가 중학교 졸업, 작은애가 초등학교 졸업이었고요. 저는 조카들 태어날 때부터 워낙 잘 챙겨서 졸업이나 입학 같은 건 그냥 못 지나치는 편이에요. 반면 시댁은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 혼자 계세요. 그리고 형님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수능도 치르고 대학도 붙어서 집안 분위기가 한창 들떠 있었죠. 이런 구조니까 저는 늘 생각했어요. 그냥 각자 자기 집안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남편 생각은 완전 달랐어요. 양가 똑같이 해야지. 그래야 말 안 나와. 누가 말이 나와? 말은 원래 안 해도 속으로 하는 거야. 그 말투가 진짜 너무 단정적이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은 원래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겉으로는 무던한 척 하는데 친척들 사이에서 자기 집이 어떻게 보일지 엄청 신경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어머님 생신 때 용돈 드리면 봉투 너무 얇아 보이면 좀 그렇지 않나? 명절 선물 보내면 너무 실용적인 거 말고 좀 있어 보이는 걸로 하지. 처음엔 그냥 성향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마음보다 모양을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구나.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이 메모장까지 켜놓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용돈 얼마, 조카 용돈 얼마, 친정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응. 왜? 공평해야지. 공평. 그 단어가 그날따라 되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정말 공평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쪽 기준을 나한테 밀어붙이려는 건지.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니, 근데 친정은 부모님 두 분 계시고 조카도 둘이잖아. 시댁은 어머니 한 분에 조카 한 명이고. 그래서 총액이 같을 수가 없지. 남편은 바로 받아쳤어요. 총액 말고 기준을 맞추자는 거지. 무슨 기준? 부모님 드리는 금액, 조카들 주는 금액.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맞춰야 하냐고. 남편은 그제야 저를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상대방 말이 유치하다고 생각할 때 짓는 그 웃음. 당연한 걸 왜 자꾸 설명하게 만들어? 그 말 듣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당연한 걸 설명하게 만든다고. 그럼 지금 내 생각은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냥 물었어요. 당신은 어머니랑 조카 챙기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조카 챙기면 안 돼? 부부인데 왜 따로 해? 따로가 아니라 각자 하자는 거지. 그게 따로지. 그럼 지금처럼 무조건 똑같이 맞추는 건 안 이상해? 남편이 물컵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너는 꼭 명절만 되면 내 식대로 하려고 하더라. 내 식대로. 그 한마디에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마치 내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늘 남편 방식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냥 시끄럽기 싫어서 맞춰줬어요. 적당히 참았고 속으로만 찝찝했죠.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정말 못 넘기겠더라고요. 올해는 제 조카들도 졸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애들 표정이 먼저 떠올랐어요. 이모 고마워하면서 웃을 애들 얼굴이. 그때부터였어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터진 건 설 연휴 사흘 전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이미 계산을 끝내놓은 얼굴이더라고요. 아주 준비된 사람처럼. 내가 정리해봤는데. 뭘? 양가 부모님은 각각 100씩. 각각? 응. 그러니까 친정은 총 200, 우리 엄마도 200. 저는 그 자리에서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잠깐.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니까 각각 100, 총 200. 어머니는 한 분인데 200? 응. 왜? 혼자 계시잖아.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한참 쳐다봤어요. 아니, 혼자 계시면 한 분 몫을 더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더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챙기면 되잖아. 남편 목소리가 딱딱해졌어요. 그걸 왜 자꾸 너랑 나를 나눠? 저는 이미 짜증이 올라왔지만 참고 말했어요. 좋아. 그럼 그것까진 넘어간다고 쳐. 조카들은? 형네 애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50. 50? 응. 우리 조카들은? 그냥 똑같이 주면 되지. 둘 다? 응. 둘 다 50? 왜 많아? 순간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많고 적고가 아니라 당신 조카는 고등학교 졸업이고 우리 조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이잖아. 그럼 나는 그냥 적당히 내 판단대로 주고 싶은데. 그게 왜? 왜냐면 내가 주고 싶은 거니까. 남편은 제 말 끝나기도 전에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럼 우리 조카도 더 줘. 그때부터 대화가 아니라 계산 싸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끝까지 좋게 말해보려고 했어요. 당신 조카는 졸업 축하금 따로 챙겨주면 되잖아. 그걸 왜 따로 챙겨? 아니, 졸업이잖아. 명절에 주면 되지. 그럼 우리 조카들도 졸업이니까 챙겨야지. 초졸, 중졸까지 다 챙기자고. 그 말에 제가 고개를 확 들었어요. 지금 초졸, 중졸이라고 했어? 남편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했어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 고등학교 졸업이랑 같냐고. 와. 진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그 아이들한테는 다 처음이고 다 소중한 졸업인데. 그걸 그렇게 금 나누듯 말한다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당신 조카만 귀하고 우리 조카들은 덜 귀하다는 거야? 왜 또 말을 그렇게 몰아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 현실이 누구 현실인데?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는 진짜 자기 집안 일에는 감정적으로 굴어. 그럼 당신은 안 그래? 나는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야. 합리적. 또 그 단어였어요. 합리적이라는 말로 자기 편한 기준을 덮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 재우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요. 솔직히 아이 앞에서 싸우기 싫었거든요. 근데 더 심해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 조카들 둘이면 우리 조카한테 2배 주면 되겠네.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뭐? 숫자 맞추려면 그렇잖아. 지금 사람 마음을 숫자로 맞추자는 거야? 아니, 그럼 너 말대로 하면 우리 쪽만 손해잖아. 그 말 듣는데 정말 심장이 철렁했어요. 손해. 명절 용돈이 손해라는 말로 들리는 순간 저는 그냥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미 가족을 챙기는 문제를 마음이 아니라 손익으로 보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됐어. 이번엔 각자 하자. 그랬더니 남편이 비웃듯 말했어요. 결국 자기 식대로 하겠다는 거네. 아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식대로 하겠다고 말한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늘 남편 식대로 맞춰왔으니까. 며칠 뒤 저는 제 카드로 조카들 졸업 선물을 샀어요. 큰 조카는 무선 이어폰을 갖고 싶어 했고 작은 조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색연필 세트를 골랐어요. 거기에 봉투도 따로 준비했죠. 저는 원래 그런 거 챙기는 걸 좋아해요. 가격보다도 너 생각하면서 골랐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걸 본 남편이 바로 물었어요. 그건 뭐야? 조카들 선물. 벌써 샀어? 응.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상의를 왜 해야 하죠? 제 조카 선물인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래도 부부끼리 이런 건 맞춰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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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 건데? 저도 순간 울컥해서 말했어요. 그럼 당신도 조카 선물 사. 누가 말려?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해. 그런 식? 감정적으로 막 퍼주는 거.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손이 떨렸어요. 감정적으로 막 퍼줘? 조카 졸업 선물 챙기는 게 퍼주는 거예요? 당신 말 진짜 너무하다. 뭐가 너무해? 내가 우리 조카들 챙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도 사람 미치게 하잖아요. 상대가 과민 반응한다는 듯한 그 느낌. 또 오바한다. 그 순간 제가 폭발했어요. 오바? 내가 오바해? 제 목소리가 거실에 확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날은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조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더 챙기자고 해도 합리적이고 나는 우리 조카들 챙기면 오바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남편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너는 맨날 내 쪽만 봐. 그럼 당신은? 당신은 맨날 시댁만 보잖아. 그 순간 안방 문이 살짝 열렸어요. 아이 깼나 싶어서 둘 다 멈췄죠. 근데 이상하게 그 짧은 정적이 더 비참했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취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그럼 각자 해. 대신 나중에 서운하단 말하지 마.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할 말이야. 그리고 냉전이 시작됐어요. 밥은 같이 먹는데 말 안 하고 차 타고 마트 가도 음악만 틀어놓고 필요한 말만 툭툭.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남편이 꼭 피해자처럼 군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전화 오면 일부러 제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해요. 네, 엄마. 이번 명절은 좀 조용히 넘어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그 말 누가 들어도 저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정타는 설 전날 터졌어요. 시댁 가기 전에 남편이 봉투를 정리하다가 제 봉투를 봤는지 묻더라고요. 너네 조카들 얼마 넣었어? 왜? 얼마 넣었냐고. 당신이 알 필요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비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 넣었나 보네. 그래서? 너 진짜 그러다 버릇된다. 버릇. 그 말 듣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무슨 철없는 애도 아니고 제 돈으로 제 조카들 졸업 챙기는 걸 두고 버릇이 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가방에 넣고 딱 말했어요. 오늘은 나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예민하긴. 그 한마디가 그날 밤 벌어진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형님네도 와 있었고 조카는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주방에서 전 부치고 계셨고요. 저는 애 데리고 식탁 정리하고 있는데 형님이 조용히 제 옆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동서,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형님이 잠깐 저를 보더니 더 낮게 말했어요. 또 명절 용돈 가지고 그랬지? 순간 멍했어요. 또? 제가 형님을 봤어요.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형님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몰라서 묻냐? 이 집안 원래 그래. 네? 자기들만 공평한 척해. 사실은 엄청 계산적이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형님은 주방 쪽 한번 보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년 추석에도 우리의 용돈 적다고 은근히 엄마 앞에서 말 꺼냈어. 동서가 맞춰줘서 넘어간 거지. 남편이요? 응.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말한 공평은 정말 공평이 아니라 자기 집안 쪽 금액을 끌어올리기 위한 명분이었던 거예요. 그때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왔어요. 형님이 냉장고 문 닫으면서 툭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어머님이 용돈 액수 직접 정한 줄 알아? 네? 아니야. 어머님은 늘 됐다고 했어. 서방님이 자기 체면 때문에 키운 거야. 저는 진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잠깐만요. 어머님이 먼저 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오히려 부담스럽다 했어. 근데 서방님이 맨날 남들이 보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잖아. 와, 그제야 다 맞춰지더라고요. 왜 늘 남편이 금액 얘기를 먼저 꺼내는지, 왜 양가를 굳이 비교했는지, 왜 자꾸 공평, 체면 기준을 말했는지.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을 위한 거였어요. 저는 그대로 거실로 나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TV 보면서 귤 까먹고 있었고 어머님은 손수건으로 손 닦고 계셨어요. 그 평범한 풍경이 너무 기괴하게 느껴졌어요. 나만 진심으로 맞추려 했고 나만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던 거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먼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얘가 또 금액 맞추자고 했지? 순간 거실 공기가 딱 멈췄어요. 남편 표정이 굳었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 너희 사는 것도 바쁜데 뭘 자꾸 맞춰. 남편이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늘 그러잖아.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싸움의 진짜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반전은 하나 더 있었어요. 형님이 봉투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말했거든요. 근데 동선에는 아직도 생활비 합쳐서 명절비 써?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자 형님이 남편을 보며 웃더라고요. 서방님 진짜 편하겠다. 서방님 체면 세우는데 반은 동서 돈이네. 그 말이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남편 얼굴이 확 굳었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맞네. 남편은 늘 우리 돈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체면에 제가 반강제로 비용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제 진짜 끝내야겠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터졌을 텐데 이번엔 이상하게 차분해졌거든요. 사람이 진짜 돌아설 때는 오히려 조용해지잖아요. 저는 식사 끝나고 다 같이 앉았을 때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 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딱 불안한 얼굴. 저는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이건 제가 어머니 드리는 제 마음이고요. 이건 제 조카들 챙기는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남편 쪽을 봤죠. 앞으로는 각자 자기 가족은 자기 기준으로 챙기는 걸로 할게요. 남편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왜 해? 여기서 해야 하니까.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하자. 저는 웃었어요. 집에 가면 또 내가 예민한 사람 되잖아. 어머님도 가만히 듣고 계셨고 형님은 눈도 안 피하고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양가 공평하게 하자는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공평이 아니라 당신 체면 세우기였더라.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심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야. 야.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체면 비용을 왜 내 돈까지 끌어다가 맞추냐는 거야.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진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남편은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간단해. 앞으로 명절비, 용돈, 경조사비 전부 분리. 뭐? 당신 어머니, 당신 조카, 당신 쪽 친척. 당신이 정해서 당신 돈으로 해. 그럼 너도? 응. 나도 우리 부모님, 우리 조카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게 부부냐? 저도 바로 말했죠. 한쪽 체면 세우라고 다른 한쪽 주머니 털리는 게 부부는 아니지. 형님이 그 순간 고개를 푹 숙였고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대신 표정이 다 말해주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표정.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도 말 안 했고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오늘 나 망신 줬어. 저는 노트북 닫고 딱 말했어요. 망신은 내가 몇 년 동안 당했지. 무슨 망신? 내 마음대로 우리 집안 못 챙기고 당신 기준에 맞춰 눈치 본 거. 남편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난 그냥 균형 맞추려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정말 헛웃음이 났어요. 균형? 아니. 당신은 비교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 비교에서 절대 손해보기 싫었던 거고. 남편은 처음으로 반박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그 뒤로 저희 집은 진짜 바뀌었어요. 생활비 통장은 그대로 두되, 명절비, 경조사비, 개인 가족 챙김은 완전히 분리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좀 불편해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쉽게 말해왔는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웃긴 건요. 그 뒤로는 시댁에서도 아무 말 없었어요. 진짜 말 많던 건 어머님도 형님도 아니고 남편 혼자였더라고요. 이번 설에는 저는 제 방식대로 했어요. 우리 부모님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고 조카들 졸업 축하도 제대로 챙겨줬어요. 애들이 환하게 웃는데 그제야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쪽은 자기 돈으로 챙겼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내가 좀 이상했나 보다. 저는 그 말에 대단한 반응 안 했어요. 사과는 늦었고 깨달음은 본인 몫이니까요. 근데요. 그 일 겪고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가족은 맞춰주는 걸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선 넘는 기준을 끊어낼 때 비로소 내 편이 생긴다는 거예요. 명절을 망친 건 돈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계산서처럼 다룬 그 태도였어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